자, 반가워요. 반갑고, 이제 제3장 스포츠 소행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문제를 풀겠습니다. 80쪽이에요. 다음 중 성격의 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 성격의 구조가 뭐였죠? 심리적 핵, 전형적 반응, 그리고 역할, 행동이었어요. 자, 3번에 가면 자아가 나오네요. 요거는 다른 얘기겠죠. 성격의 구조 중 심리적 핵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심리적 핵은 뭐였냐 하면 성격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코어에 있는 거예요. 코어에. 그래서 인간 본래의 어떤 내면적이고 순수한 측면이다. 그 다음에 가치나 흥미 등의 어떤 개인적인 실제 이미지이다. 그리고 성격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 자, 이번에 주변의 상황이나 자극과의 상호 교환을 통한 환경에 적응은 관계없는 말이죠. 심리적 핵이. 프로이드의 성격 이론 중 원초아에 대한 내용으로, 원초아는 저기 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르지 않은 것은, 원초아는 본능적 욕구다. 그 다음에 만족을 추구하고 성이나 도덕성과 같은 본능적인 충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도덕적 가치는 없고 쾌락 원리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다. 첫 번째 사회적 이상은 또 관련이 없는 말이 되겠죠. 프로이드의 성격 이론 중 4번 81쪽 자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아는 현실적이면서 논리적이죠. 그리고 본능적인 충동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이것은 이제 원초아가 되겠죠. 3번 원초아와는 달리 통제할 수 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4번 원초아와 초자아의 중재이다. 2번 되겠어요. 프로이드가 되게 많이 나왔네요. 프로이드 성격 이론 중 초자아에 관련된 사항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초자아는 의식 및 무의식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도덕적 표준이나 사회적 이상을 얘기해요. 지시나 비평, 금지 이런 거에 관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본능적 욕구, 4번의 본능적 욕구는 원초아, 이득에 해당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의 단계로 오른 것은 맨 처음에 생리 안정, 그 다음에 소속, 존경, 자아 실현. 자, 7번 구조, 질서, 보호, 고통, 회피, 질서, 보호 이런 것, 구조 이런 거 다 안전과 관련된 거겠죠. 8번 배고픔, 목마름, 배설 이런 거 다 생리와 관련된 거겠죠. 생리적 욕구. 이성교제,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는 이성교제니까 애정 관련되겠죠. 애정. 그러면 자존심, 자아, 존경,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이거 뭐예요? 네, 존경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잠재 능력의 실현 및 자기만족, 자아 실현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12번 84쪽 사회적으로 학습한 바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학습한 행동이 성격을 좌우한다는 이론은, 지난번에도 혹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론에 이름이 붙어 있는 거는 그 이론이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 키워드가 그 이론의 명칭으로 붙어요. 여기 보면 사회적으로 학습한 바에 따라 행동하는 것, 사회, 학습, 행동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번의 사회학습 이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질문지법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질문지법은 내가 설문지를 주면 그 사람이 쓰는 거예요. 자기보고식은 자기가 작성하는 이런 거라는 거고, 관리가 편하죠. 수령화에도 용이하고 그러니까 코딩하고 넣으면 되니까 사람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채점이 가능하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주관적인 평가 방법이다. 여기서 틀린 말은 객관적이 되겠죠. 주관적이 아니라. 개인적 사고, 감정, 갈등, 공포 등을 조사하는데 효과적인 건 뭘까요? 이 안에서 개인적 사고, 감정, 갈등, 공포 등을 조사하는 거.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 전화조사법. 이 거꾸로 물어보면 돼요. 이 1, 2, 3, 4를 통해서 감정이나 갈등을 알 수 있어? 공포를 알 수 있어? 자,
질문지, 종이에다가 종이를 통해서 공포감을 알 수 있나요? 안 되겠죠. 4번, 전화를 통해서 공포를 알 수 있나요? 전화를 통해서 감정을 알 수 있나요? 좀 한계가 되게 크겠죠. 그래서 1번, 4번은 날아갈 것 같고요. 면접법하고 관찰법이 있는데요. 관찰을 통해서 개인이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접법으로 가져가면 되겠어요. 15번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몰입, 재미, 초조, 불안 이 중에서 고르면 되죠. 가장 친숙한 말 바로 불안 되겠어요. 불안의 특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여기는 오히려 불안의 특징이라기보다 불안의 뭐 종류, 유형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죠. 못 들어본 말 여러분이 택하면 돼요. 경쟁 불안, 타인 불안, 상태 불안, 방해 불안, 뭐 특성 불안, 촉진 불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지 불안, 신체 불안. 이 중에서 타인 불안이란 말은 없는 말이에요. 보기에서 말하고 있는 불안의 특징은 뭐냐? 신체 증상과 관계없이 머릿속으로만 걱정하는 거, 인지 불안 되겠죠. 18번. 스포츠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안, 상황 불안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근데 상황 불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상태 불안이라고 표현을 한다. 환경의 위협 정도와 무관하게 불안을 지각하는 잠재적인 성향, 환경의 위협 정도, 환경이 얼마나 위험하냐 이런 거에 관계 없어요. 관계 없으니까 그렇게 타고났다는 거죠. 타고났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특성이다. 걔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 네, 특성 불안 얘기하고 있어요. 보기에서 말하고 있는 불안의 특징은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생리적 반응. 자,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했으니 이거는 상태 불안 이런 거 가져갈 것 같아요. 경쟁 불안 이렇게 가져갈 것 같아. 그런데 뒤에 말을 봤더니 생리적인 반응이래. 몸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신체 불안을 답으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각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기력도 거기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이론은 불안 이론 중에 추동 이론이 되겠다. 추동과 경쟁 불안 수준 간의 관계가 2차 함수 곡선이다. 2차 함선은 포물선이죠. 포물선은 U자 혹은 0U자로 표현되겠어요. 이게 뭐냐면 적정 수준 이론. 네. 적정 수준 이론의 다른 말이 역유자 이름이 되겠어요. 23번 다음 중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의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은 적정 수준 지역, 적정 수준이 개인마다 종목마다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니까 1번 개인차가 크다. 개인마다 다르다. 2번 개인마다 수준이 다르다. 3번 개인만의 고유한 불안 수준이 있더라. 4번 추동이론의 대안이다. 최적 수행 지역은 역류자 이론의 대안이죠. 추동이론의 대안은 뭐냐면 적정 수준 이론이 되겠어요. 전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거를 전환 이론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얘기죠. 각성이 낮은 상태를 이완 또는 지루함으로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각성 수준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각성과 정서가 달라진다는 거. 불안의 개인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공헌을 했죠. 각성이 높은 상태를 기분 좋은 상태, 흥분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불쾌한 감정인 불안 상태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다음 중 내적 동기에 해당하는 것은 감각, 체험, 내적 동기, 지식 획득, 내적 동기, 경기 자체에 대한 즐거움, 확인 규제는 밖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적 동기가 아니겠어요. 다음 중 외적 동기가 아닌 것은 칭찬, 그 다음에 외적 규제, 3번 내적 규제, 그 다음에 4번 성취,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면서 내적 동기라고 답을 제시해 놨죠.
그래서 4번에 성취 내적 동기를 찾으면 되겠죠. 다음 중 동기 유발의 기능이 아닌 것은 동기 유발은 어떤 기능을 가질까요? 자, 조절적 기능, 뭔가를 조절하겠죠. 그 다음에 문화적 기능, 갑자기 뜬금없이 문화적 기능이 나왔어요. 동기 유발이 어떤 문화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활성적 기능, 지향적 기능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설명을 좀 볼까요? 조절적 기능은 선택된 목표 행동에 도달하기 위해 조직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렇게 나왔고요. 활성적 기능은 행동의 유발 및 지속 혹은 유발시킨 행동을 추진하는 힘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향적 기능은 행동 목표의 방향을 설정한다 라고 나왔네요. 자, 네 가지 기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능력, 운, 노력, 과제 난이도예요. 그 중에 1번 환경은 여기 해당하지 않죠. 다음 중 목표 설정의 원리로 가장 보기 어려운 거. 참가자의 성격 고려, 수행 목표로 설정. 추상적 목표가 아니고 뭐라고 했죠? 구체적 목표라고 했고,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요. 다음 40번. 보기에서 목표 설정의 원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목표 설정, 측정 가능한 목표를 해야겠죠.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자, 시간을 정해준 목표, 시간이 있어야겠죠. 니은은 들어가야겠네요.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의 여부는 평가를 해야죠. 확인을 해야죠. 디귿도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목표 달성을 위해 목표와 진행 상태를 기록해야겠죠. 리을도 들어가면 안 돼요. 자신이 스스로 목표 설정과 이행의 중심이 되어야겠죠. 힘들어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미음, 비읍 되겠네요.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부정적 대화, 긍정적으로 대화해야겠죠.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요.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보상이 필요하고요. 지도자의 지도력이 필요하죠. 실제로 선수가 수행할 기술이나 동작을 상상하고 그려보는 기법을 뭐라고 해요? 심상이라고 했죠. 심상으로 선동한 뇌와 근육은 실제 동작을 하는 것과 유사한 전기 자극을 발생시킨다는 이론. 이게 뭐가 될까요? 뇌와 근육이 전기 자극을 발생시킨다. 심리 신경근 이론이 되겠어요. 심리 신경근 이론. 심상의 훈련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작은 흐름의 이미지로 훈련한다. 작은 이름일까요? 큰 흐름이겠죠. 심상 훈련 일지를 기록해야 되고요. 평안한 상태에서 수행하고요. 성공적인 수행 장면만 혹은 성공적 수행 장면을 중심으로 심상합니다. 관심을 기울일 대상을 설정하는 것, 주의죠, 주의. 그 다음에 좁은 주의 집중에 관한 내용으로 바라지 않은 것. 좁은 주의 집중은 어떤 범위가 좁거나 혹은 시간이 좁거나 이제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합의 상황을 판단하거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최적의 심리 상태를 유지하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주의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적고 좁은 경우에 하는데, 자, 어떤 걸까요? 그러면 여기에 상황에 맞는 계획, 이건 또 관련이 없는 말이 되겠죠. 다음 중 47번 주의 집중 향상 기법으로 바라지 않은 것은 집중의 방해 요소들과 따로 연습하는 거니까 어렵게 해야겠죠. 그래서 주의 집중을 향상시키려면 힘든 상황에서, 그래서 방해 요인들과 함께 연습해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하는 수행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단서가 되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주의 초점의 전환을 훈련해야겠죠. 선수들이 최상의 운동 수행을 수행하는데 선수의 사고 과정과 감정 상태를 체계화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되게 어려운데 선수의 사고 과정과 감정 상태를 체계화하는 것, 다른 말로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동작 자신만의 그 선수만의 고유한 어떤 동작의 순서나 절차, 우리가 루틴이라고 하죠. 긍정적인 생각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자, 긍정적인 생각과 이미지 트레이닝 둘 다 머리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그 인지적 루틴이라고 한다. 시대적, 제어적 이런 말 없어요. 그 다음에 행동적 루틴은 있죠. 여기까지 해서 3장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4장을 바로 이어서 갈게요. 스포츠 수행의 사회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팀 구성원들이 그 팀에 남을 수 있게 하는 힘은 집단 응집력이라고 하죠. 응집력 모형에서 환경적 요소는 뭐였냐면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 목표 설정, 규범적 압력, 계약상의 의무, 선수 간의 물리적 근접성 등이었어요. 3번에 성별은 개인적 요인이 되겠죠. 3번 개인적 요소로 바르지 않은 것은 성별, 개인차, 사회적 배경. 4번에 선수 간의 물리적 근접성은 관계가 없게 되겠어요. 응집력 모형에서 리더십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리더십 행동이 되겠죠. 성별은 개인적 요인. 그 다음에 규범적 압력, 팀의 과제 이런 관계없고, 리더십 요인은 리더십 행동과 관련되겠어요. 팀의 과제는 뒤에 나오는 팀적 요인이 되겠죠. 팀적 요인에 대한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팀이니까 팀과 관련된 게 있어야겠죠. 1번의 개인차는 굳이 넣는다면 개인적 요인이 되겠죠. 2번에 팀 능력, 팀 안정성, 팀 생산성 모두 다 팀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6번 스포츠에 따른 응집력에 관한 내용 중 응집력이 낮은 스포츠가 아닌 것은 6번 응집력이 낮은 스포츠가 아닌 것은 뭐예요? 그러면 응집력이 높은 스포츠를 묻고 있는 거죠? 참 이렇게 어렵게 물었을까요? 응집력이 높은 거. 그러니까 팀 중심으로 돼 있는 거 고르면 되겠죠. 볼링, 양궁, 농구, 골프 중에서 가장 팀스러운 거 3번에 농구 잡으면 되겠습니다. 7번 스포츠의 응집력에 관한 내용 중 응집력이 높은 스포츠가 아닌 것은 낮은 거 묻는 거죠. 낮은 거. 농구, 양궁, 축구, 배구 팀 스포츠가 아닌 거 2번이니까 이거 택하면 되겠어요. 태만에 대한 내용 중 집단 상황에서 개인의 책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론은 이게 뭘까요? 이거 문제 내는 사람이 조금 잘못 낸 것 같아요. 여기 1, 2, 3, 4 반무임승차 전략, 무임승차 전략, 할당 전략, 최소화 전략, 이제 요런 거는 지금 뭐라 그럴까? 이론이 아니고 8번에서 물어보는 이론이 아니고요. 링겔만이 제시한 태만 이론에 대해서, 태만이 이론이죠. 사실 태만 이론, 링겔만의 이론, 거기에 속한 4가지 어떤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답이 없는 걸로, 8번 같은 경우는 답이 없어요. 근데 이게 답이 없는 게 문제가 잘못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굳이 예를 들면 이 문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무슨 각 이런 식으로 돼갖고 중화 요리 중국과 관련 지어서 한국인의 대한민국의 어떤 간식이나 식사를 해결해 왔던 그런
음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답은 중식 정도라고 답하면 되겠죠. 그런데 8번이 그런 질문이었다면 답은 중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지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답은 중식인데 짜장면, 짬뽕, 유산슬, 탕수육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 2, 3, 4가 전부 다 사회적 태만이라고 하는 이론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8번에서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은 사회적 태만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중간중간 설명하면서 반무임승차 전략을 여기 조금 이제 애매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반무임승차 전략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태만이 있을 수 있으니 구성원마다 해야 할 일이 딱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서로 다르게 구분되어서 지명되지 않으면 나 스스로 내가 노력을 혹은 기울이는 에너지를 줄인다는 게 일단 태만 이론이거든요. 반무임승차는 다른 사람도 무임승차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럿이 하면. 그냥 그거 싫어서 나도 아예 안 해 라고 같이 포기하는 현상인 거예요. 반무임승차는. 무임승차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반무임승차는 무임승차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무임승차는 명확하게 나의 독특한 역할이나 책임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임무를 나와 얘가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 내가 안 해도 제가 하겠지. 왜? 이 역할의 책임이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역할의 책임이 나한테만 와, 오롯이. 그럼 이거를 안 하면 이 책임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태만이 발생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역할을 2명 이상이 같이 공유하게 되면 내가 안 해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얘가 안 했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물론 난 알지. 그래서 태만이 발생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반무임승차라고 한다는 것은 무임승차 때문에 에이씨 나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태만의 극복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태만을 극복하려면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면 돼요. 이건 누구 거다. 지정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자, 보면은 개인의 노력을 확인한다는 거는 네가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2번 개인의 수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거 똑같은 얘기죠. 3번 대집단에서 일해. 여러 사람이 일한단 말이에요. 그럼 티가 잘 안 날 거잖아요. 이런 경우. 물론 뭐 대집단에서 일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4번에 가서 자신의 노력이 집단 성과에 공헌한다고 이건 그냥 좀 소극적으로 공헌 얼마나 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네가 하는 것이 공헌하는 거야 라고 이제 다독여도 좀 어느 정도 선은 할만하겠다 이런 얘기죠. 10번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으로 가능하다. 학습으로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행동이론이다. 행동이론. 효과적인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여기 이제 1번 일관성 유지해야겠죠. 효과적인 강화물을 선택해야겠죠. 3번 시작에 대한 지식 제공.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작에 대한 지식 제공. 4번 성취 결과뿐만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 반응한다. 여기. 이런 얘기 같네요. 3번. 시작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 이런 것 같아요. 결과를 반대말, 다른 말로 바꾸면서 시작으로 바꿔가지고 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죠. 이렇게 뭔가 어떤 맞는 말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단어를 바꿔 다른 말로 치환해가지고 이 문장이 틀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바꿀 때 좀 능수능란하게 한다면 바꾸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서 되게 있음직할수록 문제는 좋은 문항이겠죠. 이렇게 갑자기 시작에 대한 지식을 시작 뭐지? 이렇게 되면 이거 문제가 좀 허술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기출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그 실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결과에 대한 지식, 결과 지식을 제공한다. 요 말이 결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강화를 하는데 보탬이 된다,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처벌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처벌은요, 뇌와 근육은 실제 동작을 하는 것과 유사한 전기 자극을 발생시킨다는 이론. 이게 뭐가 될까요? 뇌와 근육이 전기 자극을 발생시킨다. 심리 신경근 이론이 되겠어요. 심리 신경근 이론. 심상의 훈련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작은 흐름의 이미지로 훈련한다. 작은 이름일까요? 큰 흐름이겠죠. 심상 훈련 일지를 기록해야 되고요. 편안한 상태에서 수행하고요. 성공적인 수행 장면만 혹은 성공적 수행 장면을 중심으로 심상합니다. 관심을 기울일 대상을 설정하는 것, 주의죠, 주의. 그 다음에 좁은 주의 집중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 좁은 주의 집중은 어떤 범위가 좁거나 혹은 시간이 좁거나 이제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합의 상황을 판단하거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최적의 심리 상태를 유지하거나 정해진 시간에 주의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적고 좁은 경우에 하는데, 자, 어떤 걸까요? 그러면 여기에 상황에 맞는 계획, 이건 또 관련이 없는 말이 되겠죠. 다음 중 47번 주의 집중 향상 기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집중의 방해 요소들과 따로 연습하는 거니까 어렵게 해야겠죠. 그래서 주의 집중을 향상시키려면 힘든 상황에서, 그래서 방해 요인들과 함께 연습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하는 수행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단서가 되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주의 초점의 전환을 훈련해야겠죠. 선수들이 최상의 운동 수행을 수행하는데 선수의 사고 과정과 감정 상태를 체계화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요? 말은 되게 어려운데 선수의 사고 과정과 감정 상태를 체계화하는 것, 다른 말로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동작, 자신만의, 그 선수만의 고유한 어떤 동작의 순서나 절차, 우리가 루틴이라고 하죠. 긍정적인 생각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자, 긍정적인 생각과 이미지 트레이닝 둘 다 머리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인지적 루틴이라고 한다. 시대적, 제어적 이런 말 없어요. 그 다음에 행동적 루틴은 있죠. 여기까지 해서 3장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4장을 바로 이어서 갈게요. 스포츠 수행의 사회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팀 구성원들이 그 팀에 남을 수 있게 하는 힘은 집단 응집력이라고 하죠. 응집력 모형에서 환경적 요소는 뭐였냐면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 목표 설정, 규범적 압력, 계약상의 의무, 선수 간의 물리적 근접성 등이었어요. 3번에 성별은 개인적 요인이 되겠죠. 3번 개인적 요소로 바르지 않은 것은 성별, 개인차, 사회적 배경. 4번에 선수 간의 물리적 근접성은 관계가 없게 되겠어요. 응집력 모형에서 리더십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리더십 행동이 되겠죠. 성별은 개인적 요인. 그 다음에 규범적 압력, 팀의 과제 이런 관계없고, 리더십 요인은 리더십 행동과 관련되겠어요. 팀의 과제는 뒤에 나오는 팀적 요인이 되겠죠. 팀적 요인에 대한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팀이니까 팀과 관련된 게 있어야겠죠. 1번의 개인차는 굳이 넣는다면 개인적 요인이 되겠죠. 2번에 팀 능력, 팀 안정성, 팀 생산성 모두 다 팀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6번 스포츠에 따른
응집력에 관한 내용 중 응집력이 낮은 스포츠가 아닌 것은 6번. 응집력이 낮은 스포츠가 아닌 것은 뭐예요? 그러면 응집력이 높은 스포츠를 묻고 있는 거죠? 참 이렇게 어렵게 물었을까요? 응집력이 높은 거. 그러니까 팀 중심으로 돼 있는 거 고르면 되겠죠. 볼링, 양궁, 농구, 골프 중에서 가장 팀스러운 거 3번에 농구 잡으면 되겠습니다. 7번 스포츠의 응집력에 관한 내용 중 응집력이 높은 스포츠가 아닌 것은 낮은 거 묻는 거죠. 낮은 거. 농구, 양궁, 축구, 배구 팀 스포츠가 아닌 거 2번이니까 이거 택하면 되겠어요. 태만에 대한 내용 중 집단 상황에서 개인의 책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론은 이게 뭘까요? 이거 문제 내는 사람이 조금 잘못 낸 것 같아요. 여기 1, 2, 3, 4 반무임승차 전략, 무임승차 전략, 뭐 할당 전략, 뭐 최소화 전략, 이제 요런 거는 지금 뭐라 그럴까? 이론이 아니고 8번에서 물어보는 이론이 아니고요. 링겔만이 제시한 태만 이론에 대해서, 태만이 이론이죠. 사실 태만 이론, 링겔만의 이론, 거기에 속한 4가지 어떤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답이 없는 걸로, 8번 같은 경우는 답이 없어요. 근데 이게 답이 없는 게 문제가 잘못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뭐 굳이 예를 들면 이 문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뭐 무슨 각 뭐 이런 식으로 돼갖고 중화 요리 중국과 관련 지어서 한국인의 대한민국의 어떤 뭐 간식이나 식사를 해결해 왔던 그런 음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답은 중식 정도라고 답하면 되겠죠. 그런데 8번이 그런 질문이었다면 답은 중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지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답은 중식인데 짜장면, 짬뽕, 유산슬, 탕수육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 2, 3, 4가 전부 다 사회적 태만이라고 하는 이론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8번에서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은 사회적 태만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중간중간 설명하면서 반무임승차 전략을 여기 조금 이제 애매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반무임승차 전략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태만이 있을 수 있으니 구성원마다 해야 할 일이 딱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서로 다르게 구분되어서 지명되지 않으면 나 스스로 내가 노력을 혹은 기울이는 에너지를 줄인다는 게 일단 태만 이론이거든요. 반무임승차는 다른 사람도 무임승차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럿이 하면. 그냥 그거 싫어서 나도 아예 안 해 라고 같이 포기하는 현상인 거예요. 반무임승차는. 무임승차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반무임승차는 무임승차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무임승차는 명확하게 나의 독특한 역할이나 책임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임무를 나와 얘가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 아니, 내가 안 해도 제가 하겠지. 왜? 이 역할의 책임이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역할의 책임이 나한테만 와, 오롯이. 그럼 이거를 안 하면 이 책임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태만이 발생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역할을 2명 이상이 같이 공유하게 되면 내가 안 해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얘가 안 했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물론 난 알지.
그래서 태만이 발생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반무임승차라고 한다는 것은 무임승차 때문에 에이씨 나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태만의 극복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태만을 극복하려면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면 돼요. 이건 누구 거다. 지정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자, 보면은 개인의 노력을 확인한다는 거는 네가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2번 개인의 수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거 똑같은 얘기죠. 3번 대집단에서 일해. 여러 사람이 일한단 말이야. 그럼 티가 잘 안 날 거잖아요. 이런 경우. 물론 뭐 대집단에서 일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4번에 가서 자신의 노력이 집단 성과에 공헌한다고 이건 그냥 좀 소극적으로 공헌 얼마나 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네가 하는 것이 공헌하는 거야 라고 이제 다독여도 좀 어느 정도 선은 할만하겠다 이런 얘기죠. 10번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으로 가능하다. 학습으로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행동이론이다. 행동이론. 효과적인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여기 이제 1번 일관성 유지해야겠죠. 효과적인 강화물을 선택해야겠죠. 3번 시작에 대한 지식 제공.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작에 대한 지식 제공. 4번 성취 결과뿐만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 반응한다. 여기. 이런 얘기 같네요. 3번. 시작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 이런 것 같아요. 결과를 반대말, 다른 말로 바꾸면서 시작으로 바꿔가지고 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죠. 이렇게 뭔가 어떤 맞는 말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단어를 바꿔 다른 말로 치환해가지고 이 문장이 틀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바꿀 때 좀 능수능란하게 한다면 바꾸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서 되게 있음직할수록 문제는 좋은 문항이겠죠. 이렇게 갑자기 시작에 대한 지식을 제공, 시작 뭐지? 이렇게 되면 이거 문제가 좀 허술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기출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그 실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결과에 대한 지식, 결과 지식을 제공한다. 요 말이 결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강화를 하는데 보탬이 된다,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처벌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처벌은요 좋은 것을 뺏거나 나쁜 것을 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뺏거나 나쁜 것을 주는 거. 그래서 처벌은 원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불편한 경과를 줘서 그 행동이 발생할 빈도수를 줄이는 거. 그러니까 처벌의 반대말이 강화가 되겠죠. 강화. 처벌의 효과는 예측 가능성이 낮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높다, 낮다. 그러니까 처벌한다라고 해서 예측 가능이라고 하는 건 반복인데요. 반복되는 확률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교통 위반 하면 범칙금, 과태료를 내잖아요. 그럼 과태료를 내는 게 지금 우리가 벌금을 매기는 거잖아. 이걸 따지면은 불쾌한 자극을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자꾸 처벌을 그 과태료 범칙금을 내가 부과받는다고 해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돈 내기 싫어서 과태료 내기 싫어서 또 올렸네 그냥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리고 심지어 그 과태료가 되게 낮으면은 그 행동은 계속하죠. 그냥 내면 되니까. 그리고 그 금액이 되게 낮아서 내가 전혀 그 부담이 안 돼. 내는 게.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처벌을 뭐라고 하냐면 손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측 가능성이 낮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처벌은 실패에 대한 스트레스를 야기시킨다. 13번 코칭 스타일 중 권위적인 거에 대한 권위적인 경우 바르지 않은 거.
철학이? 철학이 없진 않겠죠. 철학은 있죠. 뭐냐면 승리가 철학이죠. 그리고 코치가 목적을 정해주는 게 철학이죠. 커뮤니케이션은 뭐 별로 없겠죠. 그죠? 코치가 권위적이니까 어디 감히 이런 식의 분위기잖아요. 감히 네가 이런 거. 자, 14번 코칭 스타일 중 협동적인 거. 코치가 중심이면 아니겠죠. 사실 협동이라고 한다는 것은 코치만 중심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코치와 선수가 뭐 같이 중심이겠죠. 직접 참여해. 누가? 학생이. 그러니까 선수가. 커뮤니케이션이 많죠. 협동이니까. 주어진 목적을 함께 결정한다. 15번 방임은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선수가 결정하나요? 뭐 선수가 결정하긴 하는데 뭐 이것 조금 좀 애매하네요. 좀 이런 거라기보다 목적이 없는 게 맞는 거고요. 철학이 없는 게 맞고요. 커뮤니케이션도 없겠죠. 선수가 결정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 그래서 방임이니까. 15번 문제는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16번 다음 중 효율적인 리더에게 요구되는 생각이 아닌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리더가 아닌 거 뭐냐고 묻는 거예요. 선수의 개성을 존중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스포츠를 수단이 아니라 문화로 파악하겠죠. 선수의 현재에 대해서 배려? 그럴 수 있겠죠. 항상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공부하겠죠. 답 없는데? 다 좋잖아. 그때는 이 얘기네요. 선수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배려하는데 현재에 대해서 배려다라고 해서 이걸 답이 아닌 걸로 했네요. 네. 야, 참 아쉽습니다. 이건 뭐 굳이 차라리 정하려면 현수의 현재, 미래, 과거 이거 가지고 얘기할 거라면 현수의 과거에 대해서만 뭐라 그럴까요? 회상한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현수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자, 17번 사회적 촉진 이론에서 17번은 넘어갈게요. 17번은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자, 18번 스포츠에서 말하는 공격성의 원인 중 사회적 요인이 아닌 것은 사회적 요인이 아닌 것은 이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술 먹으면 사람 사이의 관계 있겠죠. 난폭해지는 거 사람 사이의 관계 생기는 거죠. 방송 매체 생기는 거고 모델링은 개인적 요인 혹은 심리적 요인이 되겠어요. 19번 스포츠에서 말하는 공격성의 원인 중 심리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모델링, 난폭, 심리적 요인이 아닌 거네요. 모델링, 난폭, 보복의 두려움, 처벌. 여기서 난폭에 해당하겠죠. 난폭은 좀 전에 18번에서 어디였냐면 사회적 요인이었죠. 그 다음에 공격성의 원인 중에서 개인 물리적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성격, 혼잡, 처벌, 소음. 개인적, 물리적 요인에는 혼잡, 성격, 소음, 열 등이 있다는 거예요. 자, 101쪽 운동심리학 제5장 되겠어요. 다음 중 운동의 심리적 효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뭘까요? 심리적 효과. 수면의 질 향상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의 향상 그렇겠죠. 그 다음에 부정적 정서의 증가라기보다 감소가 되겠죠. 우울증 감소가 되겠어요. 이게 증가냐 감소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바꿨어요. 운동의 생리적 효과로 바르지 않은 것. 생리적 효과. 엔돌핀, 자아개념, 최대 산소 섭취량, 신경 근육성 긴장. 자아개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죠. 자아개념은 어디가 될까요? 그 위에 나와 있는 심리적 효과가 되겠죠.
스트레스 측정에 활용되는 것이 아닌 거, 이게 뭐가 될까요? 경제적 환경. 보기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가설은, 이 문제는 넘어갈게요. 4번, 5번, 6번은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7번. 지각된 행동 통제력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지각된 행동 통제력에는 의도,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행동 통제 인식이 들어가고요. 2번에 객관적 규범은 주관적 규범으로 바뀌어야겠죠. 8번에 통합 이론으로서 운동 참여 요인 뭐가 있나요? 사전 특징, 운동 태도, 운동 통제, 소재, 자기 개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8번에 가서 3번에 사전 특징을 사후 특징이라고 말만 바꿨어요. 9번 운동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개인 요인은 뭐냐 하면 성, 연령, 건강, 교육 이런 거예요. 개인적인 거. 문화 상태라는 것은 개인적이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운동 실천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집단 요인에 속하지 않는 것. 집단 환경, 집단 성격, 집단 가정, 집단 구조. 자, 2번에 집단 성격이라는 거 없는 말이에요. 환경적 요인 중 물리적 환경에 속하지 않는 거, 기후와 계절, 루틴의 변동, 시설에 대한 접근성, 동료의 사회적 지지. 동료의 사회적 지지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동료의 사회적 지지는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다음번에 나오는 사회적 환경에 들어가요. 사회적 환경 속에는 의사의 영향력, 집단 응집력, 동료의 사회적 지지 이런 게 들어가죠. 행동 수정 전략 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거, 출석 상황 게시, 피드백의 제공, 보상 미제공, 이건 보상 제공이었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단서, 인지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운동일지를 작성해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이고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거였죠. 의사결정 균형표를 작성해서 혜택과 손실 비교해주고 내적 외적 주의 집중. 자, 마지막 챕터예요. 스포츠 심리 상담. 우리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문제풀이에서는 2문제밖에 다루지 않았지만 실제로 기출에서는 매번 20문제 중에 한 2문제, 10%죠. 10%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거예요. 윤리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거 4번 볼까요? 특별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객과 상담실 밖에서의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런 문장의 핵심은 뭐냐면 고객을 최우선으로 두라는 거예요. 고객을. 특별한 경우라고 해도 고객과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말아라. 이건 꼭 나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 같잖아요. 자, 2번 경청의 방해 요소로 바르지 않은 거, 동정적, 경청, 평가적, 허구 중심의 경청. 허구는 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사실 중심의 경청, 팩트 중심으로 들어라 이런 얘기 때문에 끼어들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르지 않는 거. 이거는 이상한 말이네요. 두 번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제1과목 그 스포츠 심리학을 전체 이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은 우리가 어떻게 다뤘냐면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핵심적인 내용만 다뤘어요. 이걸로는 엑기스만 뽑은 거기 때문에 전체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을 살펴봤을 때는 대단히 포괄적으로 얕게 다룬 거예요. 그걸 다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3개년도 2015, 16, 17년도 기출문제로 쭉 다뤄봤죠.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그 편집부 어딘가요? 메인에듀 스포츠 지도사 연구소에서 만든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다뤄봤어요. 문제에 대한 해설은 제가 했고요. 해설하면서 제 판단에 조금 문제가 좀 억지스럽다. 혹은 이 부분은 굳이 꼭 이렇게 다룰 필요까지는 없는데 싶은 부분들은 몇 문항은 제가 스킵을 했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최소 40점 이상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혹은 원하는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